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중순입니다. 1월 15일이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서 내일이 절반이 딱 되겠죠. 자,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4년은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최근에 리딩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거둬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는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둬놔야지 앞으로 또 2025년, 2026년 이렇게 또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봉수선생 추가일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유료 가입자에 한해서 추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은 3일, 3개월은 10일, 6개월은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봉수선생 전문가 서비스는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결제하기를 보시면은 1개월 그리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 상품 2개를 결제하시면 1개월 30일에 추가일을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결제하시면은 무려 한 달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7개월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또 약간 그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1월에 스타트가 좋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죠. 그런데 장중에는 더 하락했어요. 1%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만회가 됐어요. 초반 흐름이 좋았는데 쭉 밀렸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수급에서 갈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결국 수급에서 흐름이 갈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건 미국 시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이 단기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팍 꺾여버리면은 한국 시장은 단기에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버텨주거나 조금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최소한 버텨주기만 해도 한국 시장은 더 이상 크게 밀릴 그럴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상적으로 조금만 밀린다 그러면 2550, 그리고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 2500 정도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점을 찍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등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을 하든 그냥 반등을 하든 반등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50선을 넘어가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요인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불안감을 주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2500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낙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저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관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 종가상으로 2500선 위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 첫 번째는 중동 확전 흐름, 두 번째는 부동산 불안감,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중동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출발을 해서, 자, 헤즈볼라,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예멘 반군이죠. 이쪽에서까지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폭격을 하고 영국하고 같이 폭격을 하고, 지금 중동 쪽은 난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확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게 점점 혹시라도 뭐 이란이 참전한다거나 더 확전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결국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예멘 반군을 공격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지금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불안한 그런 흐름으로 가버렸어요. 뭐냐면은 함부로 이게 확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미국이 참전을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란이 참전을 한다거나 이란과 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이하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이란은 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과거에 이라크와 이란, 이 두 나라가 엄청나게 전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국지전은 수없이 했었고요. 심심하면은 국지전이 일어났었고 서로 포싸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 이라크가 전쟁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당시에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이란 이라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이하들은 아마 전혀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맞선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뭐 이란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핵무기를 제외한 첨단 무기만 가지고도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과 확전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리하는 게 바로 테러 단체들이죠.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이 뭐 테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결국은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확전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 불안감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짜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확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다운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서 상승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불안감입니다. 부동산 불안감. 자,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죠. 부동산 PF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어쨌든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업을 다 진행하는 회사는 없어요.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실행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관된 것들이 금융기관, 뭐 은행뿐만이 아니에요. 은행이라든지 또 제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들까지 전부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이 대형 증권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정도로 무너질 만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워낙 또 그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여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증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쪽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중순이 지나면은 최근에도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 뭐 그런 또 얘기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태영건설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중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설사들이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로 인해서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부동산 시장이 다운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분위기가 좀 다운된 그런 상황이고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그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자체 사업에 대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사업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만 갖고 거기에 대한 공포만 갖고 있다가 악재로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크게 뭔가 이게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다만 올해 중순 정도가 되면은 건설사들의 약간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산업은 6,600원, 6,0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이상입니다.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 이 종목은 45만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이하에서 근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겠죠. 편하게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한화투자증권, 자, 2,700원, 2,500원 분할 매수, 자, 전략이었는데요. 안 왔어요. 매수가 안 되고 급등을 했는데요. 혹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 매도 하셨으면 됐겠죠. 적당히 수익 매도 하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7,600원, 7,400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20% 대응이니까요. 기준대로 매수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700원, 5,2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10%, 수익 30%인데요. 가격 오면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25,000원, 23,000원 분할 매수죠. 손절 10%, 수익 30%. 자, 혹시라도 가격이 오면은 대응을 해보세요. 자, 이 종목은 단기흐름도 좋고요. 또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을 같은 경우에는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했죠. 손절 5%였는데 5% 손절가가 왔어요. 손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테마가 가지를 않네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셨다가 접근을 다시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선생 추가일 이벤트 1월 31일까지 유료 가입자에 한해서 추가일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반도체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
단기에 급등 나오고 난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금만 더 조정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21,000원, 19,000원, 21,000원, 19,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이상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준가가 오면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단기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